단 한 번에 합격하기 전산회계 1급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손에 관련된 것을 공부할 건데요. 자, 대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즉 받을 권리, 즉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을 때, 불가능 시에 우리는 대손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권리잖아요. 그 채권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렇게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매출 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사고 팔고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매출 채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쵸? 외상 매출금이나 또 뭐가 있어요? 바드러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한다?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타 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타 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미수금, 또 대여금, 또 선급금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에 관련돼서 못 받게 됐을 때, 즉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을 때 이런 얘기요. 그러면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영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된 영업. 주된 영업이 뭐예요? 상품을 사고 팔고 이런 얘기고, 이런 기타 채권은 주된 영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도 분류를 합니다. 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즉 800번대 코드로 사용을 하는 거지만 이 기타 채권은 영업외 비용, 즉 기타의 대손상납비라고 처리를 해서 900번대 코드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못 받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다시 받게 되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럴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서 빼주면 되고, 이렇게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영업의 수익으로 우리가 계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회계를 하게 되면 거래가 생기면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분계를 한 다음에 전기를 하고, 이런 형태가 우리가 이제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거래를 하고 분계를 하고 전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면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계정에다가 기록하는 거, 그 훈련을 좀 시킬 거예요. 그럼 먼저 용어서부터 볼게요.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거와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자, 대손상각비는 내가 받을 걸 못 받아서 손해봤다, 이게 대손이라고 그랬고, 그런 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등을 비용화 처리한다 이런 거예요. 상각이라는 얘기는 그런 거 못 받게 된 것을 비용 처리해, 이것을 우리는 상각비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어서 보면 뭐예요? 못 받아서 손해봤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작. 대손상각비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그런 것을 대비해서 모아놓은 것, 모아놓은 돈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이걸 우리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채 성질은 아니지만, 부채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채하고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변의 증가, 차변에는 감소,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럼 부채는 기초가 대변에 있고 차변에 기말이 온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똑같아요. 기초, 기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못 받을 것 같다 해서 모아놓은 돈인데 어떻게 해야지만 계속 늘어나게 될까요? 자꾸 모아야죠. 자, 회수하게 되는, 자, 대손 충당금을 못 받아서, 자, 못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모으게 될 때 이거를 우리는 설정액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회수라고 하는 것은 못 받게 된 돈을 받게 되는 부분, 전기분에 대해서 그때도 충당금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충당금을 자 우리가 못 받게 돼서 사용하는 경우 있죠. 실제로 지급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대손해 그럴 때도 충당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대손 예상에 관련된 거 잠깐 좀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손을 예상한다. 언제 예상하느냐면 결산 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자,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잔액을 빼주게 되면 대손 예상액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이 없거나 적으면 우리가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충당금이 많으면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분계를 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지금 기말에 있어서 시산표상에 외상 매출금이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100만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지금 현재가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20만원이 있다라고 하면 자 100만원 받을 돈에서 20만원은 못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 80만원이라고 적히면 이 80만원을 우리는 회수 가능액이다라고 해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거래처가 많이 있는데 못 받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죠? 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악질인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것을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그럼 100만원 받을 돈에서 20만원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모아놓은 돈을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80만원만큼만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적었어요. 그러면 자, 한번 제가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똑바로 적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이 지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자, 100만원이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이제 차감을 해서 그 다음에 회수 가능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제 그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12월 31일 날 기말 결산 시, 자, 기말 결산 시, 자,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자, 2% 대손을 예상하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뭐가 있었죠? 그죠?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외상 매출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곱하기 2% 자,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2%. 그러면 자, 20%는 20만 원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니까 얼마 나왔어요? 2만 원 나오겠죠. 그죠? 그럼 2만 원만큼을 우리는 추정액이다라고 해요.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2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전에 대손 충당금이 자, 충당금이 있었나 없었나를 봐야 되겠죠. 그럼 충당금이 없어요. 그러면 0원이 되겠죠. 그러면 2만 원만큼을 요번에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모으는 금액을 우리는 설정액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설정액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 이 추정액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데 자, 요 분기에서부터 한번 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자 2만원만큼 모아야 되는 분계를 하는 거야.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2만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원 중에서 2% 정도는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만원 정도는 못 받으니까
국가에서 야 2만 원은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비용 처리해 줄게. 그게 바로 대손상납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못 받게 되면 충당금에서 빼 라고 하고서 충당금 모아놔 이래서 충당금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충당금이 첫 번째 없는 경우잖아요. 대손 충당금을 모아놓지 않는 경우. 그런데 요번에는 충당금이 있어요. 얼마큼? 5천 원만큼을 모아놨더라. 자, 충당금은 5천 원만큼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번에 못 받는다는 금액이 2만 원인데 자, 요번에 얼마큼 충당금을 모아놨다. 5천 원만큼 있으니까 얼마큼만 모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15,000원만큼 더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5천 원은 모아놨으니까 그러면 차변의 대손상납비 15,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5,000원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2만원 중에서 자 전에 5,000원만큼 충당금 모아놓은 게 있다며요. 그러면 이 5,000원만큼 빼고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분께 보겠습니다. 충당금이 있대요. 2만원만큼. 그러면 자 요번에 못 받는 금액도 2만원인데 미리 2만원만큼을 모아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어떻게 돼요? 자, 다 모아놨으니까 모아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분개할 필요 없겠죠. 그죠? 자, 네 번째 분개 충당금이요. 예를 들어서 2만 5천 원만큼 모아놨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충당금을 2만 원만큼 못 받는다라고 해서 추정액을 딱 잡았는데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2만 5천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자 2만 5천 원만큼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2만 5천 원만큼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충당금 많이 모아놨으니까 국가에서 뭐라 하냐면 야 요번에 못 받는 거 2만 원인데 2만 5천 원만큼 모아놨으니까 5천 원만큼을 빼 이런 얘기예요. 야 2만 원만큼만 비용 처리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전에 모아놨던 대손 충당금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5천 원 하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 5,000원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있어서 대손을 예상하다는 얘기는 못 받을 것 같다 하는 그 부분에서 비용 처리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비용 처리가 대손 상각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아놔야 되는 돈이 대손 충당금이다.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왜 모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모아야 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다음 그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충당금이 없거나 적으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충당금을 많이 모아놨으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공개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똑같은 문제. 자, 요번에는요, 외상 매출금이, 외상 매출금이 2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200만 원. 자, 대손 충당금은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는지 없잖아요. 그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2월 31일 날 기말 결산 시 기말 결산 시 자, 매출 채권 잔액에 매출 채권 잔액에 1%를 한다. 2% 할까요, 그냥? 예, 1. 대손을 예상하다.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충당금이 아예 없다. 이 대손 충당금 자체가 없을 때는 자, 우리가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자, 모으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매출 채권은 여기 외상 매출금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200만 원 곱하기 2%. 2는 4니까 얼마 나와요? 4만 원 나오죠? 4만 원을 제가 추정액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에 충당금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면 4만 원만큼 다 비용 처리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모아야 되는 금액을 설정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충당금이 아예 없을 때 어떻게 된다? 차변의 대손 상각비 4만원. 자, 대변에는요, 대손 충당금 4만원.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당금이, 자, 있어요. 자, 충당금이 있는데, 3만원만큼 모아놨더라. 대손 충당금 3만원만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4만원을 모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3만원밖에 안 모아놨잖아요. 그러면 얼마큼 더 모아야 되겠어요? 그죠? 만원. 그럼 차변의 대손상각비 만원을 더 모아야지 4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만원만큼 더 모아야 되겠다. 자, 세 번째는 충당금이 4만원이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번에 모아놓을 돈이 4만원인데, 모아놓은 돈도 4만원이야. 그럼 모을 필요가 없죠. 그럼 분개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4만 2천원만큼을 모아놨더라. 그러면 충당금을 많이 모아놨잖아요. 왜? 4만원만큼은 모아야 되는데 4만 2천원만큼을 모았으니까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 4만원만큼 못 받을 것 같다 해서 비용 처리해줬는데 너 4만 2천원을 모아놨네? 그러면 안 돼. 2천원만큼 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2,000원 이렇게 되고요. 대변에는 앞전에 비용 잡아놓은 것을 수익으로 돌려놔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충당금이 없거나 적으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모아야 되겠고요. 충당금을 맞게 딱 모아놨다 하게 되면 모을 필요가 없고, 충당금이 많으면 충당금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들어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부분이 대손을 예상하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충당금이 없으면 차변에 없거나 적으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충당금이 많으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회계 처리가 들어간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손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못 받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A 거래처가, 자, A 거래처가 4월 2일 날 A 거래처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럼 파산이라는 얘기는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파산하여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만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외상매출금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가 돼 버렸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산이 감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못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모아놨던 돈이 뭐예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에 충당금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뭘로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2만원. 그러면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하니까 비용이 확 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부담이 되죠. 비용이 커지면 순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순이익이 적어지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확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파산이 되는지 도망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관리자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림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요번에는 충당금이 있어요. 근데 얼마가 있느냐? 자, 15,000원만큼이 모아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외상매출금 2만원만큼 못 받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15,000원만큼을 썼어요. 모아놨으니까. 그 다음에 5,000원만큼 뭐예요? 모자라니까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만원만큼의 전액 비용 처리할 때와 전에 모아놨던 충당금 5,000원을 모아놨던 돈으로 쓰고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 어느 게 회사에서는 부담이 덜 될까요? 두 번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산 때마다 이렇게 파산, 거래처가 파산이나 이런 그 회수가 불가능할 때 쓰려고 모아놓는 게 바로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게 이제 결산분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자른 것은 대손 상각비다. 그럼 세 번째, 자 충당금이 있더라 2만 원만큼 모아놓은 게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일단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산의 감소 2만 원 떨어내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대손 충당금 2만원 모아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충당금으로 처리했으니까 이 회사는 비용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미리 모아놓은 걸로 썼으니까 크게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충당금이 자 3만원만큼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외상매출금 2만원만큼 못 받게 됐으니까 이렇게 대변에 외상매출금 2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차변에 대손충당금 2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만원 남았는데 이거 환입시켜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 지금 A 거래처 파산할 때 우리가 2만원 썼잖아요. 그럼 만약에 B 거래처가 파산되게 되면 남은 만원 가지고 또 쓰면 되는 거니까 환입은 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왜 모아놨어요? 그쵸. 이렇게 거래처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연습 한번 해봐요. 자, 거래처. 자, 뭐 5월 1일이다. 거래처 갑이 자 파산했다.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이, 자, 20만원만큼이 회수 불가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외상매출금이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20만원을 자산이 감소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외상매출금. 그럼 차변에는 뭐라고 써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파산되는 걸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이 뭐가 있었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충당금이 아예 없었대요. 그러면 뭘로? 그쵸? 대손 상각비로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때요? 부담이 많이 가겠죠. 왜? 비용이 확 늘어나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충당금이 있더래요. 얼마가? 16만원만큼 모아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외상매출금 20만원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똑같이 적고 충당금이 있으니까요. 대손 충당금 하고요. 16만원 모아놓은 돈 쓰고요. 나머지 4만원만큼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 어때요? 비용이 부담이 조금 덜 되죠. 그죠? 자, 세 번째요. 충당금이 있대요. 20만원. 그러면 어때요? 외상매출금 20만원 대변에 적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얼마? 2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때요? 비용 처리가 안 됐으니까 비용의 부담이 없는 거죠. 네 번째, 충당금이 있대요. 30만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외상매출금 하고 20만원 하고 대손 충당금 20만원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나머지 10만원 어떻게 합니까? 환입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 했어요? 거래처가 갑도 있을 것이고 을도 있을 것이고 병도 있을 것이고 많겠죠? 다른 거래처 파산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대손을 발생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산 때마다 대손 충당금을 모으는 거, 그 분계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손으로 처리했던 채권을 뭐 하는 거, 회수하는 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란 얘기는 작년, 올해를 당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미 결산을 끝났는데 작년 거를 회수하는 경우 있죠. 현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뭐라 한다? 현금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기분과는 다시 대손 충당금에 보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당금으로 다시 보충을 시키며 주면 돼요. 하지만 단기 올해에 못 받게 돼서 올해에 받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앞전에 충당금이 우리가 있어서 충당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다시 그 충당금에다가 보충을 하면 되고, 충당금이 없어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대변에 대손상각비 비용으로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게 되면 우리 한번 세 번째도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전기분. 자, 전기분 뭐 3월 2일 날 전기분 대손 처리했던 자, 대손금 즉 외상 매출금에 관련된 거예요. 자, 2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2만원 하고요. 무조건 전기분에 해당하는 것은 대손 충당금에다가 보충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이제 저랑 같이 코딩을 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 되게 많이 떠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도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거, 바드럼에 해당하는 거, 미수금에 해당하는 거 쭉 떠요. 그러면 이것은 뭐에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외상 매출금은요. 코드가 몇 번이냐면 108번이에요. 그러면 자, 대손 충당금은 109번이에요. 다음 코드, 외상 매출금의 다음 코드에 해당이 돼요. 자, 바드럼은 110번이에요. 그러면 자,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몇 번? 111번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 아무거나 입력하면 안 되고 몇 번? 109번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것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코딩하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기분의 것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단기분의 것을 회수하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3월 2일 날, 자, 단기에, 자, 월 초에, 예를 들어서 뭐 연초에라고 할까요? 연초, 뭐 1월 3일 날, 자, 거래처 A가 파산하여 자, 회수 불가되었던 외상 매출금 3만 원을 자, 현금으로 회수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충당금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3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이 있었으면 여기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적지만 없었어요 라고 했으니까 대손 상각비 3만 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말에 예상하고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대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수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손 발생하고 회수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예상 문제 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이 5천만 원이 나와 있고요. 1%예요. 그러면 10%일 때는 500이지만 자, 1%니까 어떻게 돼요? 5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50만 원만큼을 대손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기하려고 하는데 충당금이 전에 30만 원이 있었대요. 충당금이. 그럼 얼마큼 더 모아야 되겠어요? 20만 원만큼만 더 모으면 되겠죠. 3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있었으면 여기 보니까 30만 원이 있었으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15만 원만큼을 썼대요. 20만 원에서. 그러면 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충당금 5만 원 있네요. 그러면 50만 원에서 5만 원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니까 얼마만 더 모아야 되겠어요? 45만 원만큼 모아야 되는데 뭐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를 잘못 착각을 했었네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5천만 원에 대해서 1%니까 50만 원 나오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1%니까. 근데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이 있었대요, 충당금이. 그런데 회수가 불가능해서 15만 원을 썼대요, 여기에서. 그럼 충당금이 얼마 남았겠어요? 15만 원 남았겠네요. 그죠? 음. 자, 그러면 5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15만 원만큼이 남았으니까 얼마예요? 35만 원만큼을 더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35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35만 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요런 문제. 요런 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또 두 번째 볼까요? 대손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말에 대손 추산액에서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부분을 대손상각비로 계산한다. 아까 그랬었잖아요. 50만 원에서 그죠? 15만 원 충당금이 있었잖아요. 그거 빼니까 15만 원만큼을 더 계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분기 어떻게 했어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15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15만 원 이런 얘기예요. 기말에 대손상각비를 설정하는 경우 모든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자,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800번대 코드로 처리하는 거 맞죠? 그 다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우리가 왜 실제로 대손이 되면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이렇게 외상매출금 우리 분기한 거 기억나시죠? 상계하고 처리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대손 상각비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융자산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손 추산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자,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추산액을 대수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충당금으로 우리가 모으잖아요. 근데 정답은 2번인데 제가 여기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네요. 여기 보면 모든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왜냐하면 모든 대손상각비는 아니죠. 왜냐하면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기타 채권에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기타 채권은 우리가 영업 외비용 900번대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 줘야 되겠고 매출 채권은 그냥 대손 상각비 해가지고 800번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이렇게 해서 틀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 신중하게 읽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원은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의 1%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매출 채권의 순장부가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일단 매출 채권이 얼마 있는가를 보자고요. 처음에 기초 자산이잖아요. 매출 채권은 그죠? 자산이니까 기초가 들어가고 기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기말을 안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요거 두 개 더해서 회수한 금액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55만 원에서 자, 마이너스 20만 원을 빼주게 되면 35만 원이 기말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5만 원 곱하기 몇 프로? 1% 하니까 얼마 나와요?
자, 35만원에 1% 하니까 우리 10%는 얼마야? 35,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는 3,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똑바로 써볼게요. 자, 35만원 곱하기 1% 하니까, 자, 3,5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3,500원만큼을 충당금을 모아야 돼요. 근데 전에 대손 충당금 계정을 보니까 저 어때요? 만원 모아놓은 것을 8,000원 썼으니까 2,000원만큼이 충당금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500원에서 2,000원은 충당금을 모아놨으니까 얼마큼 더 모아야 되겠어요? 1,500원만큼 더 모아야 되는 거 맞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충당금 3,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순장부가액을 물어봤으니까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매출 채권. 자, 기말의 채권이 자, 이걸 그냥 글자로 찍을까요? 타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오겠죠. 자,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이 얼마 있다? 35만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손 충당금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대손 충당금은 지금 얼마 나왔어요? 35만원에 계산하니까 3,500원이 나와 있죠. 3,500원. 자, 이것을 뺀 금액이 바로 순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면 35만원에서, 자, 35만원 마이너스 3,500원 빼주니까 얼마 나온다? 34만 6천, 346, 346, 346, 500. 이게 바로 순장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자, 우리가 요 내용 알아두셔야 되는데,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 뺀 금액을 우리는 순장부 금액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회수 가능액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받을 돈이 35만 원이 있는데 내가 3,500원 정도는 못 받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순수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 그 금액을 우리는 회수 가능액 또는 순장부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만 6,500원만큼을 회수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대손에 관련된 걸 했는데요. 이 대손은 우리가 그 결산 분계 입력할 때 위에 상단에 있는 기능 키로 해서 계산 안 하고 바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계산하는 문제가 이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이 계산하는 회계 처리, 분계 이런 것들을 일부러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대손에 관련된 건 우리가 또 결산 분계나 수정, 결산 입력하는 거 할 때 또 한 번 들어갈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